자, 오늘 할 얘기는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 네. 미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가 수학 2를 제대로 좀 시작을 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극한을 배운 이유가 미분하려고 배운 건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좀 중요한 얘기고요. 중요한 얘기라서 좀 잘 듣고 잘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내용이 시작으로 이걸 밑바탕으로 해서 이제 도함수 활용 뭐 이렇게 가게 되는데, 도함수 활용 가면 정신이 없어요. 잘 잡으셔야 돼요. 정주를.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내용도 많고 조금 어렵고 문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투의 어떤 전반적인 성패는 오늘 한 수업하는 거에서 결정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잘 좀 들어 두셔야 될 거다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시작은 변화율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할 겁니다. 변화율. 율이니까 레이시오, 비율이에요. 비율. 아시겠어요? 레이시오, 비호입니다. 비율. 네. 그래서 종류는 좀 두 종류가 있는데,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과 뭐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건 얘입니다. 순간 변화율. 뭐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익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 간략하게 이렇게 씁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다. 그럼 델타가 뭐냐? 증분, x 증분, 증가분, 증가하는 양이 얼마냐? 되겠어요? 증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런 뜻입니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많이 들어봤죠?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맞죠? 직선의 기울기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기울기. 그냥 우리가 직선에서 봤던 그냥 기울기, 이런 뜻인데,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그냥 b-a분의 f의 b 마이너스 f의 a 정도.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맞습니까? 1차함수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 순간 변화율인데, 얘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어떤 순간이란 말은 요거를 극한을 이용해서 좀 표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극한. 앞에서 배운 게 죄다 극한이잖아요. 극한을 이용해서 좀 풀어보자, 표현하자, 이런 얘기인데, 요 순간이란 말을 요렇게 표현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리미트 델타 x라고 하는 애를 0으로 보내는 순간, 델타 x 증가량이 0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즉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지금 요렇게 막 써놓으면 잘 안 와닿죠. 그래서 또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살짝 그려보면요, 여기에서 뭐 요런 정도로 가는 그래프가 있다고 치고, 요 놈을 A, 요 놈을 B. 그러면 여기가 f의 A 함수값, f의 B 함수값.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평균 변화율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B-A,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X 증가량. 그 다음, 여기 있는 Y 증가량은 델타 Y가 되겠죠. 되겠어요? 그럼 델타 X분의 델타 Y, 두 점을 잇는, 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게 평균 변화율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요까지는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 그러면 델타 X를 0으로 간다라는 말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순간 변화율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는 말은 요 값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요렇게 생각을 할게요. 두 점을 둘 다 움직여서 지금 줄이는 게 아니라, A라는 한 점은 고정을 하고 B라는 점을 A로 보내도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겠죠. B가 A로 가까워지는 상황 되겠습니까? A는 고정을 하고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데, A는 고정을 하고 B를 이렇게 A로 보내는 상황을 생각을 하면 델타 X가 0으로 가는 상황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B라는 점이 대충 이쯤 왔다, 이쯤에 왔다. 그러면 요거 델타 X분의 델타 Y 잡으면 요런 기울기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 다음
이번에는 B가 한 이쯤 왔다. B가.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 이런 기울기가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B가 계속 A를 향해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조금 필요한데 조금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서. 그러면 요 기울기들이 점점 어떠한 값에 다가가겠느냐, 가까워지겠느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 좀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긴 한데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좀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극한 자체를 여러분들이 어차피 직관에 의해서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정의를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쭉 가까워지면 어쨌든 B가 A 쪽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면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하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지겠다. 되겠습니까? 기울기가 점점 변해서 A라는 한 점, 요 A라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지겠다. 되겠습니까? 이해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무조건. 이게 왜 이럴까 고민하는 것도 좋은데 받아들여 주셔야지 뭐가 됩니다. 이거 어디에 가까워진다고요? 요 전체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값이 요게 계속 지금 델타 X가 줄어들고 계속 요 Y 뭡니까? Y 값이 델타 Y도 지금 이 함수 그래프 위에 점을 따라서 계속 다가가면 A라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질 거다 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순간 변화율이 요게 의미하는 게 지금 뭐냐 하면 A라는 한 점에서의 X 이퀄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질 거다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순간 변화율의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한 건데요. 어쨌든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고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접선이라는 거. 접선이 뭐죠?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의 기울기, 그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될 때, 즉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다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좀 당연히 그럴 거다라고 좀 받아들여 주시고 가 주시고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다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순간 변화율이 의미하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는데 요 표현을 우리가 조금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을 좀 다듬을 거냐면 좀 바꿀 거냐면 여기 있는 요 델타 X는 B-A잖아요. 맞습니까? 델타 X가 B-A니까 B가 아까 A로 간다 그랬기 때문에 B라는 점을 좀 다르게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B는 A에다가 델타 X가 더해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여기 자리 바꾸면 A 더하기 델타 X. A에서 증분만큼 오른쪽으로 가든 혹은 왼쪽으로 가 있는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델타 Y 또한 F의 원래는 F의 B 마이너스 밑에다 쓸게요. 델타 Y 또한 FB 마이너스 FA인데 B를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것도 가능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순간 변화율의 정의를 이렇게 좀 바꿔서 써보도록 할게요.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는 똑같은데 이 부분을 델타 X가 B-A였죠. 그럼 B-A는 그냥 델타 X로 바꾸시면 되고 분자가 델타 Y, FB 빼기 FA였으니까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A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겠죠. 그죠? 지금 A하고 델타 X 두 개에 대한 겁니다. A는 고정된 점이에요. A는 고정된 점이고 증분이 변하는 겁니다. 위에 X 증가량 전체가 위에 분자가 Y 증가량 델타 Y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델타 X라는 것 기호 대신에 문자로 H라는 문자로 써서 바꿉니다. H를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 우리가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데
아까 여기 b가 a로 간다고 했었는데 요 b 대신에 얘를 그냥 x로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움직이는 점은 b, x 똑같은 의미니까요. x가 a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증가량은 x-a 정도 잡으시면 되겠죠. 똑같죠? 그 다음 위에 분자는 당연히 f, x-f, a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 기호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f'의 a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f'a가 뭐냐? 요게 의미가 x equal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미분 계수.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요 기호의 뜻이 x equal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하는 거고, 이 미분 계수가 의미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다? 접선의,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f'의 a라고 하는 것의 그 약속이, 정의가 두 종류가 되어 있다는 거. h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고 a로 가는 것도 가능하고 x가 a로 가는 것 두 가지가 다 뭐다? 미분계수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되겠습니까? 미분계수라는 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미분계수다. 미분계수가 의미하는 건 뭐다?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좀 하시면 됩니다. 저 접선의 기울기라는 말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벌어지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벌어지는 거다. 그 다음 지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어쨌든 미분계수 자체의 정의는 리미트죠. 리미트. 맞습니까? 리미트는 극한이고, 극한이 요 지금 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극한이라는 건. 맞죠? 맞아요. 극한이라는 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미분계수가 늘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이 되려면,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즉 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h가 0으로 간다라는 말, 0보다 큰 쪽에서 갈 때와 0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두 가지가 다 존재해야 되고 그게 같아야 되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 우극한 같다라고 같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a보다 큰 쪽에서 갈 때와 a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이 극한값이 두 개가 같아야 되지 이 미분계수가 존재하게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런 용어를 씁니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미분 가능. 언제요? 요 값이 존재할 때, 요 값이 이 극한값이 요 극한값이 존재할 때 우리는 뭐라고? x equal a라는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요게 존재하지 않으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럼 미분 불가능한 건 언제냐면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좌극한, 우극한 다르다. 뭐 이런 경우죠. 아니면 둘 중에 하나 값이 없든가 발산하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용어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 우리는 미분 가능. 미분계수가 의미하는 건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정리 좀 하시죠. 정리가 좀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문제가 이제 어떤 게 있느냐면,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요 h가 의미하는 게 지금 델타 x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어떤 3이라는 값이 곱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a 더하기 3h죠. 맞아요. 그러면 a 더하기 3h라면 요만큼이 h라고 쳤을 때 여기도 h라고 쳤을 때 a 더하기 3h면 여기에 있는 여기 a에서부터 하나, 둘, 3h의 함수값 여기를 가리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델타 x가 3h면 분모에 있는 델타 x, x좌표도 x 증가량도 같아야 되겠죠. 이 점을 가리켜야 되니까. y값은 여기 있는데 x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x가 여기 있고 y가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분모도 3h의 a 더하기 3h의 함수값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3h면 여기가 3이 되고 곱하기 3을 해주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문제들 중에 일단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느냐면 h가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h분의 f에 a-2h 빼기 fa 요런 정도가 있어요. 이 극한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따져봐야 되지만 어쨌든 모양을 좀 맞춰줄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x 증가량이 지금 마이너스 2h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반드시 마이너스 2가 붙어 있어야지 똑같은 모양이 돼요. 그럼 분모에 하나 있으니 분자에도 하나를 해주면 똑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계수를 맞추는 이런 문제들이 꽤 나옵니다. 초반에 일단 이걸 제일 먼저 좀 잘 하셔야 돼요. 계수 맞추는 이유는 당연히 저 그림을 보시면 x 증가량, y 증가량 같은 자리에 있어야지 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프 위에 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위치를 가리키기 위해서 좀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x하고 여기 있는 x하고 여기 있는 x하고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반드시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작하는 연습을 조금 더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문제에서 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문제에서 어떤 것들이 좀 있느냐 하면 함수의 식이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한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f의 x 더하기 y가 예를 들어서 f의 x 더하기 f의 y다 뭐 요런 거는 요런 관계식 만족하는 거는 어떤 함수죠? 혹시 아시겠어요? 요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함수가 뭔지 더한 개 들어갔는데 각각의 합으로 분해되는 함수 혹시 아시겠어요? 어떤 건지? 뭐가 있을까요? 제일 쉬운 겁니다, 이거. 쉽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 나타날 거예요. 이런 함수는 y는 ax 하나밖에 없습니다. 1차 함수밖에 없어요. 상수항도 없는 ax 이런 함수가 요 관계식을 만족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요 x 더하기 y라는 모양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고 나면 문제에서 묻는 게 이 미분계수에 대해서 물어요. f'의 a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러면 이게 왜 f'a하고 요렇게 모양이 주어졌을 때 왜 f'a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이거의 정의가 h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a를 넣고 h를 넣으면 a 더하기 h는 f의 a, f의 h 이렇게 분해가 돼버리죠. 얘가 분해가 돼버려요. 되겠습니까? 얘가 분해가 되면서 어떤 극한이 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요 x 더하기 y가 들어가는 형태는 리미트 미분계수하고 연결을 시키면 다 분해시켜가지고 미분계수 어떤 정의를 좀 떠올려 주셔야 돼요. 정의를 떠올려야 이게 분해가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문제 있어요. 그 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주의해서 좀 잘 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계수 요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한 점에서 여기 요 극한값이 온 점에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한 거고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겠죠.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게.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간단하게 우리가 연속에서는 이어져 있다 그랬죠. 연속에서는 이어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미분 가능한 거는 어떻게 부르면 되느냐 하면 부드럽게 이어진 겁니다. 부드럽게 이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부드럽게라는 말이 붙었는데 부드럽지 않은 건 뭐냐? 어떤 게 있을까요? 부드럽지 않은 거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부드럽지 않죠. 가우스는 절대값 x 같은 경우는 0에서 부드럽지 않고 꺾여 있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첨점이라 그러는데 꺾이는 점이라든지 뾰족한 점,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보통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뾰족한 점 같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말, 여러분들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그냥 쭉 이어지죠. 부드럽게 그냥 직선은 그냥 이어진 건데 그게 부드러운 겁니다. 곡선만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 직선도 이어져 있으니까 이어져 있고 미분 가능하면 항상 상수로 미분하면 상수가 나오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 그 다음에 뭐 루트도 부드러운 거고 로그도 지수도
다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전부 다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결국에는 이 말을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실 거냐면, 우리가 처음에 함수 볼 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함수의 극한 생각할 때 어땠습니까? 극한값 없는 거,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관계없다 그랬죠? 맞죠?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관계없다 그랬는데, 함수인 거 중에서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봤죠? 두 개가 같은 걸 봤죠? 맞아요. 같은 걸 봤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연속이라고 불렀죠. 함수인 거 안에 연속인 함수가 있고 아닌 게 있고 이렇잖아요. 맞아요. 범위를 조금 더 좁혔죠. 그냥 함수였다가 이어져 있는 걸 봤죠. 지금 본 거는 뭐냐면 이 안에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거,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미분 가능한 함수를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함수의 대상을 계속 좁혀 들어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미분 가능한 거, 부드럽게라는 말까지 붙어 있죠. 지금 여기 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더 작은 집합이 되느냐면 딱 얘가 여기 있는 거죠. 요거 이어져는 있는데 이 점에서 미분이 안 돼요. 이게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요 극한을 살펴보시면 여기는 x고 여기는 마이너스 x고, 이쪽에서 갈 때 극한은 1이고 이쪽에서 갈 때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서 여기서는 미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절대값 x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인 것 중에 미분 가능한 게 있고 미분 안 되는 게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거 맞죠?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는 거. 명제가 참이려면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면 참이고,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이거 틀린 거죠. 이런 반례가 존재하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것도 좀 기억할까요? 써볼까요? 그러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 말은 참입니다. 맞아요. 근데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는 틀린 명제입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어떤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혹은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고 하면 그 안에는 반드시 연속이다라는 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 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 처음에 설명할 때 얘기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접선의 기울기라는 겁니다. 접선.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얘 때문에 모든 게 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좀 지우고 다음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다음 게 뭐냐면 미분 가능과 연속에 대한 얘기 뭐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이제 미분법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미분 계수 하나가 한 점에서 지금 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한 점에서 지금 미분 계수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나? 맞지? 그래서 이게 일일이 우리가 이거를 구하는 거는 조금 불합리한 건 아니고, 네, 좀 노가다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만들었느냐,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만들었다 생각을 하는데, 그 미분법에 대한 얘기를 좀 볼게요. 지금 할 얘기는 미분법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부터 좀 생각을 할게요. 우리가 F'의 1 또는 F'의 2 이런 것들을 계속 계산을 하려면 계속 뭘 해야 됩니까? 극한을 계산해야 되죠. 맞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y는 x제곱이 있어요. y는 x제곱이 있는데 F'의 1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면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 요게 미분계수의 정의죠. 맞나? 맞지? 요거를 극한을 실제로 계산을 해야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h분의 그러면 1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f의 1, 1이죠. 요 극한을 계산을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1 날라가니까 2h 더하기 h제곱이 되고, 이거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h로 나눠버리면 어디로? 2로 가는 게 나와요.
그러면 F'의 1을 알기 위해서 이 극한은 여러 번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그럼 F'의 2 구하려면 또 해야 되죠. 맞나? 이거 또 해야 되죠. 맞나, 이거? 힘들잖아. 맞죠? 맞죠?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우리가 뭘 만들었느냐면 이게 힘드니까 요 값들, 요러한 값들을 함수 값으로 가지는 함수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도함수.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함수값인 함수다. 뭐 이런 얘기인데 도함수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A 자리에 x가 들어간 거다. 도함수? 네, 그냥 바로 써버립시다. f'x의 정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 자리에 x로 바꾼 거니까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 a가 x로 바뀐 거 전부 다입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직접 한번 구해볼게요. 똑같이 x제곱을 갖고 와가지고 f'의 x를 한번 실제로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똑같이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러면 리미트 똑같이 h 자리에 h가 0으로 갈 때 x 자리 1 자리에 x 넣었으니까 똑같죠. x 더하기 h에 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저기도 똑같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x의 h 더하기 h의 제곱 되겠습니까? 요거 극한 계산하면 또 약분하고 나면 뭐만 남는다? 2x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의미가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의 도함수는 이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얘를 x제곱의 도함수가 2x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이면 어때요? 이거의 도함수가 2x인 걸 알면 f'의 1은 여기 1 넣었으니까 2 나오죠? 그럼 f'의 2는 얼마다? 여기에 2 넣으면 되니까 4. 금방 계산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혹은 미분 계수가 얼마인지 미분 가능하면 미분 계수가 얼마인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도 도함수 지금 주어진 이 도함수도 뭐예요? 리미트 극한이잖아요. 얘도 지금 극한이에요. 그럼 이것도 또 계산을 해야 되잖아. 맞지? 힘들죠?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를 도함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만든 게 미분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그러면 우리가 좀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요 도함수는 뭐냐면 fx라는 함수에서 내가 도함수를 구해냈죠. 맞아요. 도함수 fx에서 도함수 f'x를 구해냈죠. 요 극한 정의 그대로 따라서 도함수 fx에서 도함수 구하는 거 미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적분은 뭐겠어요? 적분은 뭐겠습니까? f에서 f' 구하는 게 미분이면 적분은 뭐겠어요? 왜 우리가 미분, 적분 이렇게 불러요? 미적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관계가 있겠죠. 지수로고도 계속 둘이 쌍으로 붙어 다니잖아. 맞죠? 지수로고도 둘이 계속 쌍으로 붙어 다니는데 미분을 했으니까 적분은 그러면 뭐겠어요? 당연히 반대로 가는 게 적분입니다. 도함수에서 원래 함수 구하는 게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분하고 적분은 연산이 반대인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미분, 적분, 지수로고 계속 붙어 다니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미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함수 구하는 방법들이라는 얘기예요. 도함수 구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손에 익어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냥 인수분해 곱셈 공식 손에 익을 때까지 계속 썼죠. 얘도 계속 익어야 돼요. 미분법 외우셔야 됩니다. 아니 외운다기보다는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마 몰라도 문제 몇 개 풀면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지만 이것도 문제를 푸셔야지 뭐가 되지. 문제 안 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분법 공식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건 뭐 약간의 공식인데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미분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투에서 미분하는 건 함수는 딱 하나입니다.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다항함수를 미분을 하면 뭐가 나오느냐면 외우세요. n 곱하기 x의 n-1제곱 요거 하나 배우는 겁니다. 미분. 요 함수를 하나 미분해서 요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되겠어요?
x제곱 보세요. x제곱 미분했더니 2x 나오죠. 그러면 x 세제곱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3x 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요 함수 하나를 미분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요 함수 하나를 미분하는 겁니다.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다항함수 하나의 토함수가 뭐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다. 다음, 실제로 이제 여기 나오는 거 좀 외우셔야 될 거. 상수 미분하면 0입니다. 왜 그러냐? 상수함수 한번 보세요. 상수함수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기울기 얼마죠? 0이죠. 맞아요.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직선이니까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건데 이거 기울기 0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수 미분하면 0이다. 그 다음 K의 fx라는 요 함수 하나에 실수배 된 거의 도함수는 실수배 된 거는 건드리지 말고 그냥 x만 미분하면 된다. 그 다음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더하기 빼기 된 거는 어떻게 하느냐? 각각을 미분 다 따로 한다. 따로. 네,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곱하기입니다. fx하고 gx하고 곱하기 된 거를 미분을 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따로따로 하는 거나 뭐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배워지는데 곱하기 하는 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미분을 하고요. 그대로. 여기 더하기고 그대로 미분이에요. 외우기 쉽습니다.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수투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fx라고 하는 애를 n제곱 한 것의 도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미적분에서 배우는 게 조금 더 나은데 여기 수투의 책에 나와 있는 이유는 혹시나 이런 형태 잘 없는데 거의 볼 일이 없어요. 있는데 볼 일은 없는데 그냥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미적분에서 합성함수 배우면 합성함수 미분 배우면 좀 쉽습니다. 요렇게 돼요. fx의 n-1제곱의 f'x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좀 익혀 두셔야 될 부분은 곱하기 미분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걸 한번 실제로 미분 한번 해볼게요. 3x 4개 3, 왜 자꾸 3이 붙냐? 5x 제곱 10, 너무 말다. 이거 도함수 구해볼게요. 지금 요 함수 하나, 요런 다항함수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지금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다 따로따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x 4제곱을 미분을 하고 얘는 어떻게 할까요? 더하기 그러면 마이너스 3x 세제곱의 도함수 더하기 5x 제곱의 도함수 더하기 마이너스 10의 도함수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요거는 3은 건드리지 않고 x 4제곱만 미분하니까 3 곱하기 4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은 그대로 3 내려오고 x가 2개 그 다음에 2x 그 다음엔 0 그래서 정리만 해주면 12x 세제곱 9x제곱 더하기 10x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도함수를 이 함수의 도함수가 이렇다라는 거 금방 구해낸 겁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거 연습 반드시 돼야 되고 당연히 당연히 금방 됩니다. 이거 금방 되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요 도함수를 가리키는 표현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더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살펴볼게요. 도함수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f'x 가능하고요. 두 번째 어떤 게 있느냐? y를 dy over dx,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 d over dx의 fx다. 이런 것도 같은 표현이고 네 번째 y'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요거 두 개예요. 근데 요게 제일 잘 안 쓰는 거고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미적분 때문에 미적분에서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리키는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f'x, y' 같은 말이고 요것도 같은 말인데 요 말의 의미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얘기는 델타 x가 여기 이 dx가 델타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x의 양을 극소 0으로 보냈을 때 y가 어떻게 변하느냐,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느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x가 순간적으로 0에 가까워졌을 때 y라는 애가 어떤 값을 가지겠느냐? 함수면은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만약에 이게 시간이라고 하면
순간 속도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 찰나로 줄어들 때 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순간 속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돼요. 물리로 가면. 혹은 뭐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여기 정도 내용은 대충 다 설명을 한 건데, 여기는 이제 일부러 증명 안 한 거예요. 책에 다 있고 써보시면 되고, 증명하는 거 원래는 써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일부러 좀 뺀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단원 자체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원이라서 많이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좀 잊지 마시고 열심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